최근 카세트 테이프가 젊은 층들 사이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여러 종류의 술과 음료수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 문화가 확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LA시청의 한국 보이그룹 라이즈가 방문해 LA 관광청과의 특별 콜라보 광고 캠페인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LA를 알리는 데 공헌한 라이즈의 업적을 기리며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도난당한 아이폰을 추적하던 중 엉뚱한 집에 불을 지른 당시 10대 남성이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레곤주의 한 해변가에서 정체모를 기괴한 수중생물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시대의 흐름으로 사라졌던 카세트 테이프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인기 가수들도 카세트 테이프 앨범을 선보이며 열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디지털 음원 시대의 도래로 밀려났던 카세트 테이프. CD와 MP3 등이 등장한 후 서서히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추억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8년 사이 미국의 카세트 테이프 판매량이 4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열풍 수준입니다. 이른바 구시대의 유물로만 여겨지던 카세트 테이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젊은 층인 Z세대 사이에서 복고풍의 레트로 감성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음원에만 익숙한 젊은 층에게 실제 만질 수 있는 실물 형태의 음반은 아날로그 감성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There's something kind of more personal and more portable, more accessible about cassette tapes.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주요 음악 시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악 시장의 주요 소비층인 Z세대가 반응하면서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 BTS 등 팝스타들도 잇따라 카세트 테이프 앨범을 내놨습니다. It's faster and cheaper and an easier way to get stuff to your fan base quicker. And I think some artists, like as we've been talking about before, remember putting out cassettes or at least remember their parents having cassettes. 별이 빛나는 밤에 1990년대 대중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카세트 테이프. 중장년층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이템으로, 젊은 층에겐 매력적인 새로운 문화로 인식되면서 30년 만에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미국 대학가들 중심으로 Z세대 사이에서 폭탄주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최근 미 대학가에서 보드카를 포함해 여러 종류의 술과 음료수를 섞은 1갤런 분량의 폭탄주인 보그를 마시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낮에 열리는 파티에서 보그를 주로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폭탄주를 과하게 마실 경우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지만 최근 SNS에서는 이를 자랑 삼아 올린 영상들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보그가 유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일탈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그는 블랙아웃 레이지 갤런의 약자로 불리고 있으며 1갤런에 17잔이 들어가는 양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매사추세츠 에머스트 대학교에서는 46명의 학생들이 보그를 마시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28대의 구급차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LA시청에서 한국 보이그룹 라이즈와 LA 관광청과의 특별한 협업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LA시청에서는 미국 여행과 관광 주간을 맞아 LA 관광청과 SM 소속 신인그룹인 라이즈와의 특별한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LA 관광청은 LA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고 음악으로 그룹 라이즈의 음악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Outstanding efforts, unwavering support, and for granting us this unforgettable opportunity. We look forward to more collaborations together in the future. Thank you.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LA에서 처음 찍은 만큼 LA에서의 추억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저희의 또 곡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채택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로 인해 잔니시 의원은 라이즈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LA 시청에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t was a very special day. How much Los Angeles means to a band like Rise, and we really want to get young people to know about Los Angeles and come visit. 한편 LA 관광청은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한국 시장 내 LA 관광 회복을 한층 강화하고 현지 관광업계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한 10대 소년이 도난당한 휴대폰을 찾다 엉뚱한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5명을 숨지게 해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덴버 지역에서 당시 16살이었던 케빈 부인은 도난당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아이폰 추적기를 사용했고 부인은 추적기가 가리키는 한 주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감시 카메라에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친구 2명이 복면을 쓴 채 주택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화재로 아기 2명을 포함해 세네갈 출신의 가족 5명이 숨졌고 당시 집안에 있던 가족 구성원 3명은 창문으로 탈출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덴버 경찰국은 화재 발생 후 5개월 만에 10대들을 체포했고 현재 성인이 된 부인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1급 살인과 살인미수, 방화 등의 혐의로 총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범인 용의자들도 각각 7년형과 4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교육기관과 차터스쿨이 주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통합교육구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교육구 10곳과 차터스쿨 22곳이 학급당 정해진 규모인 24명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최대 696만 3,152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학생 12명당 교사 1명의 비율을 충족하지 않은 교육구 7곳과 차터스쿨 16곳은 2,800달러에서 최대 117만 5,824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는 교육구 20곳과 차터스쿨 50곳이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주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레건주의 한 해변에서 기괴한 모습의 수중 생물이 붙잡혔습니다. 포틀랜드 캐논비치의 지역 주민들은 최근 해변가에서 머리 부분에 낚싯대처럼 긴 촉수가 달리고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몸통은 럭비공처럼 생긴 특이한 형태의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물고기는 퍼스픽 풋볼피시라 불리는 심해어로 수심 900m 정도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수컷이 암컷에부터 번식을 돕다 나중에는 암컷에게 모든 것이 흡수되어 버리는 기묘한 번식 방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퍼스픽 풋볼피시가 해변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희귀한 사례라면서 전 세계에서 이와 관련한 표본은 30여 개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온라인 아동 성착취 혐의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용의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테네시 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범죄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테네시주에서 18명, 엘라바마주에서 1명 등 11살에서 17살 사이의 피해자 22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립아동실종착취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당국은 이와 관련해 12명의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고 앞으로 더 많은 용의자들이 검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악의적인 사진이나 비디오를 제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ids are using electronic devices and the internet more and more, and the predators know this. We as parents need to know what apps our children are using, what the apps do,
and know what our kids are doing online. 한편 당국은 계속해서 추가 피해자 식별과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의 온라인 사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건강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UCLA 의과대학과 함께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무료 건강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UCLA 의대와 간호학, 보건학 전문과정 학생연합인 아테게 헬스케어와 아테게 의대생협회 소속 학생과 의사들이 나와 혈압, 체질량 지수, 체지방 측정에서부터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등 기본 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무료며 저소득층과 건강보험 미가입자, 서류 미비자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이나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 박람회는 오는 6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인타운의 이웃케어 의과 클리닉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명씩. 러시아군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비전략 핵무기 실전 훈련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방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는데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러시아 남부 군관부가 비전략 핵무기 준비 사용을 위한 1단계 실전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남부 군관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의 최후방국인 벨라루스군의 주요 병력도 참여합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훈련 기간 동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동을 집중 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 탄약을 발사대에 싣고 지정된 발사장까지 은밀히 기동하는 게 훈련의 주요 목표입니다.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항공기도 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5기 시작 전날인 지난 6일 전술 핵무기 사용 훈련을 준비하라고 국방부에 직접 명령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서방 관리들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번 훈련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가 러시아 본토 타격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서방의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 공격에 이용될 경우 서방도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의 여객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70대 영국인 승객 1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는데 한국인 탑승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천장은 부서졌고 짐들은 어지럽게 널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도 내려왔습니다. 술렁임은 이내 비명으로 다시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영국 런던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순항하던 싱가포르 항공의 여객기가 미얀마 인근 해상에서 난기류를 만난 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항공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여객기는 불과 11분 만에 고도 11,300m에서 9,400m까지 급하강했습니다. 여객기는 비상 상황임을 알린 뒤 태국 방콕에 착륙했고 현지 구급대원과 의료진들이 공항으로 급파돼 응급 환자 이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태국 당국은 73살 영국인 승객 1명이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해 CNN은 현지 병원 발표를 인용해 71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6명은 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는 한국인 승객도 1명이 있었다고 싱가포르 항공은 밝혔습니다. CNN은 위성 자료 분석 결과 미얀마 남부 상공에서 빠른 속도로 발달한 열대성 뇌우를 여객기가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태국 당국과 협력해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대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10하루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꾸려졌던 13번 특검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공식화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 수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제2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는데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수사 당국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결정을 일제히 규탄하면서 특검법 재의결을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다면서도 재의결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7개 정당의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들까지 수백 명이 국회 본청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이어 가족과 자신에게 이른바 셀프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것이 독재이자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특검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하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민의힘도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는데 이상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미 재표결 시 찬성 입장을 밝힌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지난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험지인 평택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삼선 유이동 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게 잃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최상병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낙천 낙선자를 중심으로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야권은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거부권 반발 여론을 고조시킨 뒤 다음 주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익표입니다.
서울대 N번방 집단 성범죄 사건의 피해가 서울대 로스쿨로 번졌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었던 가해자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동문과 함께 동기 학생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모 씨를 검거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공범을 찾아냈습니다. 박 씨가 텔레그램에서 당시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었던 31살 강모 씨와 나눈 대화를 발견한 겁니다. 강 씨는 주범 박 씨에게 서울대 로스쿨 동기인 B 씨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화 목록 중에 라는 상대와 대화를 나눈 방이 개인 1대1 대화방에 발견됐고 그가 로스쿨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한 거예요. 이들은 B 씨의 로스쿨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조작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앨범 제작업체가 내부 서버에 올린 거라 그해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이 사진은 동기가 아니면 접근이 안 되는 사진이다. 그래서 동기 중에 반드시 공범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B 씨는 처음 피해를 인지했던 A 씨가 이들이 유포한 조작된 사진에서 이름을 발견하고 연락해온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그놈이 보낸 사진 중에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름이랑 이제 그 프로필 아이콘 나오는 그 화면을 이제 캡처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피해자분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지난해 말 법원이 피해자들의 재정 신청을 인용한 이후인 지난 8일 경찰은 강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강 씨가 조작하거나 유포한 허위 음란 영상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1건. 강 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B 씨를 포함해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B 씨는 피해 여성 A 씨를 통해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로스쿨 동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격을 전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총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를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을 확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는 오성진 씨. 엔진이나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로 해외 직구로 구매합니다. 같은 성능의 국내 부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차나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구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게 그 배송비 포함해서도 국내에서 구하는 것보다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는 거의 구할 수 있어요. 육아용품이나 장신구, 전자제품 등 개인 물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나 연구실, 자영업 현장에서도 직구는 일상이 됐습니다. 최근 15년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은 50배 넘게 늘었고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광범위하게 KC 인증을 의무화하려던 정부 방침에 여론이 강하게 들끓은 이유입니다. 다만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또 다른 숙제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자세히 공개됐지만 중국계 플랫폼인 알리나 테무의 경우 브랜드 이름과 원산지 정도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많고 어쨌든 약간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 중국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별도의 안전한 그런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부는 위험 우려가 있는 직구 제품을 각 소관 부처별로 선별 구매해서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20대 한국 남성이 베트남에서 미성년자인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트남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은 29살의 한국인 관광객 홍모 씨인데요. 지난 4일 호치민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홍 씨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인 2명도 함께 체포됐는데요. 이들은 거리를 걷고 있는 홍 씨와 친구에게 마사지와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홍 씨 등은 이들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7만 4천 원을 주고 성행위 서비스를 받기로 했지만 현지 여성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의 기온이 섭씨 50도에 육박하자 인도 기상청이 적색경보를 내렸습니다. 적색경보는 극도로 나쁜 기상 조건으로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우려될 때 내려지는데요. 지난 20일 뉴델리는 47.4도를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델리의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에 방학을 실시하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내일도 북부와 중부 일부 지역에 심각한 열파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극심한 폭우가 예상되면서 적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 졸업식에서 억만장자가 졸업생들에게 각각 $1,000, 우리나라 돈으로 136만 원을 선물했습니다. 졸업생들에게 잊지 못한 선물을 준 자선가는 미국의 통신회사 창업자인 로버트 헤일인데요. 포브스지가 추정한 헤일의 순 자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입니다. 헤일은 코로나가 시작된 4년 전부터 졸업생들에게 현금을 선물하는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헤일은 졸업연설에서 기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며 졸업생들에게 $1,000의 반은 기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헤일은 지난해엔 보스턴 대학 졸업식에 나타나 기부를 했는데 내년엔 어느 대학에 기부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프렌티스는 1970, 80년대를 배경으로 트럼프가 뉴욕에서 부동산 거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트럼프를 연기한 주인공이 그의 외모를 비하하는 아내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나오는데 트럼프 측이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와 1992년 이혼한 첫 부인 이바나 트럼프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가 증언을 번복하고 해당 주장을 철회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알리 압시바 감독은 해당 장면에 대해 트럼프가 어떻게 여러 인간관계에서 멀어지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독일 나치를 연상시키는 선거운동 동영상으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의 SNS에 올라온 영상에 통일된 제국을 유니파이드 라이히로 표현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독일어로 제국을 뜻하는 라이히가 일반적으로는 나치 독일의 제3제국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캠프 측이 트럼프가 권력을 확보하면 독재자처럼 통치하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에 나섰고 트럼프 측은 캠프에서 만든 공식 영상이 아니라며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일본에서 약한 전류를 흘려서 짠맛을 실제보다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숟가락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짠맛 추가 숟가락인데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는데 미세한 전류를 흘려 숟가락에 얹은 음식의 나트륨 이온을 혀 근처로 끌어당겨 짠맛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원리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30% 정도 소금을 줄인 간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숟가락은 온라인으로 이미 판매 중이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이 감자튀김 가열기에 걸레를 말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직원이 감자튀김 보온기 램프 아래 걸레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너무 더럽고 불결하다며 위생 개념 없는 직원의 몰지각한 행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업체 측은 위생과 식품 안전 절차에 대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해수욕장 인근에서 살아있는 새끼 강아지들이 비닐봉지에 담긴 채 버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니라는 현수막 앞에 놓인 비닐봉지 하나. 그런데 이 비닐봉지엔 빈 소주병, 맥주캔과 함께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 6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이틀 전 한 행인이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고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묶인 비닐봉지를 열자 이렇게 강아지들이 쓰레기와 뒤엉켜 있던 건데요. 강아지들은 묶인 비닐봉지 안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태안동물보호협회가 강아지들을 임시 보호하고 있는데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가엾고 불쌍하다, 어미도 걱정된다며 어린 생명에 몹쓸 짓을 한 범인을 잡아 꼭 처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3시경 인적이 드문 시간,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 CCTV에 수상한 남성들이 포착됐습니다. 남성 2명이 주차된 차들 사이로 돌아다니더니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차량 내부를 살피는데요. 이거 상당히 수상쩍죠. 그때 저쪽에서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나타나자 긴급히 도망을 칩니다. 차량 절도를 의심한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는데요. 주차장에 숨어있던 남성이 경찰차를 보고 황급히 도주했지만 경찰이 곧바로 뒤쫓았고요. 경찰은 공원에 숨어있던 공범까지 찾아내 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로 2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 차량 절도범이 아니었고요. 분양사무소 홍보를 위해 운전자가 차량에 남겨둔 전화번호를 수집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저렇게 수집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 주차 문제로 번호를 안 남길 수도 없고 법이 무른히 반복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주문할 때 병 단위가 아닌 잔술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는데요. 이제까지는 와인이나 생맥주, 일본 술은 잔술로 파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소주 등도 식당에서 잔술로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선 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인 비알코올, 무알코올 음료도 주류 도매업자가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잔술 판매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반주할 때 한 병은 많아 반긴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마시다 남긴 소주로 재활용하기 좋다, 위생상 위험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핫도그 빨리 먹기 대회에서 6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일본인이 돌연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충격적인 은퇴 이후에 먹기 시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핫도그를 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듯하죠. 미국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10분 만에 핫도그 64개를 먹어치운 일본의 먹방 챔피언 고바야시 다케루가 건강 문제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그는 최근 한 OTT 채널에서 장 건강이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요. 이 방송에서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남편이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의료 전문가는 고바야시의 뇌가 가공된 음식을 먹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음식을 보면 음식, 포만감과 관련된 내 모든 영역이 활성화돼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고바야시는 지난 20년 동안 먹기 대회에 참가했다면서 이제는 내 뇌와 장을 고치고 싶다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생방송을 하는 도중 강아지 한 마리가 그의 다리를 꼭 끌어안습니다. 최근 브라질을 강타한 홍수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진 반려동물들 또한 많았는데요. 한 브라질 기자가 자연재해를 당해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돕는 프로그램 촬영차 동물보호소를 방문했고요. 생방송 중 가족을 잃고 겁에 질린 이 강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강아지는 홍수로 위험에 빠졌다가 구조됐는데 주인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강아지에게 입양자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생방송을 했던 그 기자였고요. 그는 SNS를 통해 혼돈의 와중에 우정이 생겨났다며 함께 꼭 붙어있는 모습을 공개해 누리꾼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